가족들 아침에 먹은 거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 다 했습니다. 화창한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아침 겸 점심. 윤걸릉의 이두영 칼국수. 단골집이죠. 메뉴판. 오자마자 이렇게 세팅해 주십니다. 음식 나오는 속도가 빨라요. 보리밥도 나오고 저는 안 먹습니다. 아빠 주려고요. 바지락 칼국수 나왔습니다. 만두도 나오고. 칼 소리가 나길래 칼 가는 소리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왔어요. 윤건릉의 애월 빵 공장. 넓습니다. 제주도만의 특색이 있는 빵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라산 초코칩 브리오슈 하나 담았습니다. 앞에는 도라르방이 너무 귀엽죠? 제주도 상품들이 많습니다. 볼펜 너무 귀엽죠? 제주 귀걸이. 저는 미니 천지갑이 예쁘더라고요. 빵 하나 샀습니다. 동생 거 커피 사갑니다. 찌개용 고기 사갑니다. 찌개용 고기 사갑니다. 오늘도 찌개에 두부 사려고 합니다. 우유도 삽니다. 이거 빵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
이렇게 합니다. 아까 빵가게에서 사온 겁니다. 우유랑 먹으려고요. 오후에 이렇게 먹습니다. 동생 조금 잘라줬어요. 장갑을 끼고서 먹습니다. 근데 이게 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단면 보이시죠? 자른 거라 그릇을 살짝 들고 먹을게요. 가루가 떨어지다 보니까. 음, 안에 슈크림인지 크림치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초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따뜻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봤더니 솔직히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오늘 저녁 당면 떡볶이입니다. 엄마표. 요새 떡볶이 자주 먹죠.
GS25에 왔습니다. 여기는 종류가 많네요. 여기 GS25는 멜론빵도 있네. 동생이 저 먹는 거 보고서 맛있다고 어제 사 먹었었는데 엊그제인가? 동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GS25는 처음 보는 여러 제품들이 많네요. 두바이식 초코우유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삽니다. 오늘 아침 겸 점심도 만두 순두부입니다. 윤걸릉 근처에 있는 빵쌤이라는 베이커리 카페에 왔습니다. 체인점이에요. 빵이 거의 다 나가서 크로플 하나 샀습니다. 친척 집에 가는 중입니다. 이모랑 사촌 언니 이거 샌드위치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친척 집에 왔습니다. 사촌 언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사촌 언니가 올리브영 가보자고 해서 왔습니다. 동네에 올리브영이 생겼어요. 예전에 이거 사용해 봤었는데 투스티 커스터드 푸딩치약 커스터드 맛이 나나 궁금해서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루치펠로 치약 사려고 합니다. 여기 매장은 셀프더라고요. 팡에서 주문한 거 왔습니다. 무 비누 2개입니다. 오늘 오후에 먹습니다. 크로플이랑 두바이식 피스타치오 초코우유 이렇게 먹어봅니다. 이거 먼저 맛을 볼게요. 궁금해서 두바이가 들어가 있으면 비싼 줄 알았는데 2,000원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가격이. 맛 괜찮아요. 피스타치오 맛이 진하게 납니다. 이거 강추 맛있어요. 피스타치오 진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크로플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썸네일. 크로플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데 몇 년 전에 먹었었나? 유튜브 하기 전에? 페스츄리 식감입니다. 페스츄리 결처럼 되어 있어요. 맛있네요. 지금 구입한 지 좀 돼서 그렇지 바로 나온 거 먹으면은 부드럽고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구매 의향 있어요. 맛있네요. 굉장히 맛있는데요?
크루아상 맛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사촌 언니가 그 전에 크루프를 좋아했었거든요.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 맛있네요. 달달하고. 빵 자체가 달아서 흰우유나 커피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잘랐죠. 앞머리도 그렇고.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치킨 페리카나 포장하러 왔습니다. 동생이 사갖고 라 해서 이렇게 사갑니다. 동탄 왔습니다. 저거 공룡은 화성시 마스코트입니다. 부모님 병원 오셔서 약 처방 받을 게 있으셔가지고 입이 인 호가에 앞에 뚜레쥬르가 있더라고요. 가보려고 합니다. 김수현이 모델인가봐요. 이거 캐릭터가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빵을 이른 시간대에 많이 만들어 놓은 건지 약간 딱딱하더라고요. 집게로 들어 올렸을 때. 그래서 파리 바게트 왔습니다. 맛있겠네요. 여기 매장은 미니 쿠키도 파네요. 오산 행복 휴게소 왔습니다. 휴게소에도 트리가 나왔네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저는 돈가스 주문하고 엄마 아빠는 돌솥 비빔밥 했습니다. 엄마 돈가스 먹어봐. 부드러워. 살살 녹는다. 엄마 핫바 사신다고 하셔서 편의점에 왔는데 딸기 케이크도 나왔네요. 마이 멜로디 푸하하 초코크림빵이랑 부모님 심부름 온 거라 부모님이 콜라랑 두부 사오라 해서 파리 바게트 맘모스 빵이랑 호우섬 타로 밀크티 마십니다. 오후에 먹으려고요.
맘모스 빵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썸네일. 이거 그릇을 좀 더 큰 거 가져오면 좋았을 텐데 이게 소보루 가루가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잠깐 그릇을 들고 먹어야 되나? 먹어볼게요. 빵이 크죠? 미니 맘모스 빵인 것 같은데 상당히 큽니다. 이거를 어떻게 먹지? 이게 미니 맘모스 빵이라 가격이 2,000원대인데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상당히 크기가 크네요.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입 드시고 저도 먹어볼게요. 크다 보니까 책상에 막 가루가 떨어지고 안에 보시면은 딸기잼이랑 생크림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생크림 맞나? 하얀색 크림인데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생크림, 딸기잼. 맘모스빵 하니까 저희 이모가 생각이 나네요. 이모가 맘모스빵을 좋아해서 맘모스빵 이미지가 추억의 빵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원래 맘모스빵은 이거보다 더 큰 거 아시죠? 원래 사이즈는 엄청 크거든요. 다 같이 나눠 먹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맘모스빵 먹을 때 타로 밀크티보다 차라리 흰 우유를 먹었으면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맘모스빵 자체가 딸기잼이랑 생크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빵도 다른데 달달한 타로 밀크티까지 마시려니까 조화가 파리바게트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네요. 베이커리 카페에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이커리 카페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가격 비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베이커리 카페들이 비싸다 보니까 개인 카페들하고 오히려 체인점 빵집들이 저렴하다고 느껴지죠. 베이커리 카페들 가격 비교해보면은 파리바게트 같은 체인점들이 오히려 가성비 좋은 겁니다. 가격 저렴하고.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는 대체적으로 빵이 크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빵 사이즈가 막 큰 거보다는 파리바게트처럼 적당한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적당한 가격대랑. 다 먹고 나서 책상 한번 청소해야겠네요. 서부로 가루들이 막 떨어지고 난리 나서. 이거 맘모스가 굉장히 많이 달아서 많이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아요. 맛있는데 저는 달달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스타벅스 하면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 베이커리 카페 가면은 자릿세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메리카노가 7, 8천 원씩 해요. 오히려 요새는 사람들이 스타벅스가 가격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따가 저녁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맘모스 양 많은 거를 다 먹었다 보니까 배불러서.
간신히 다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이삭 토스트랑 떡볶이 조금. 안녕, 도회지 정통입니다. 오늘 부모님 동탄에 이비 인후과 약 처방 받으러 갔다 오고 오산 휴게소 가서 돈가스 먹고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사실 영상을 못 올릴 뻔했어요. 왜 못 올릴 뻔했냐면 제가 몇 달 전인가? 그때는 입 쪽에 구안 와사가 재발이 됐다가 저번 주에는 여기 한쪽 얼굴 이쪽 눈 근처가 감각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잠깐 감고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구안 와사가 안면 마비인데 힘이 드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스트레스성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나름 괜찮아져서 다시 썰툰 작업도 그림도 계속 그리고 있고 지금도 얼른 다시 그림 그려야 되는데 어젯밤에 그리다가 말아서 희한하게 촬영만 키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원래 제가 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참 어렸을 때부터 삶을 놓을 뻔한 적이 많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느끼는 게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살아줘서 고마워 그런 감정도 느끼지만 역시 삶이 녹록지 않네요. 확실히 어렵다. 이게 몸까지 아프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멘탈적으로도 약간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요새 잠을 잘 못 자요. 몇 시간마다 계속 깹니다. 거의 매일같이 매일 꿈을 꾸고 있어서 꿈이나 가위 눌림도 자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보니까 이 세월이 몇 수십 년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밤에 잠을 자면 보통 두세 번 깨고 많으면 세네 번 깨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잠은 자긴 자니까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컨디션이 멍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 같아요. 자다 깨다 말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럼 다들 행복하시고 제 채널이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기쁩니다. 제 마음 아시죠? 구독 및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사랑합니다.
잘 자요. 오늘 날씨가 화창하죠? 동생이 오랜만에 만두 먹고 싶다 해서 만두 사러 왔습니다. 왕만두. 동생 거만 사는 거라 샀습니다. 동생 왕만두 먹는다 해서 천하 왔습니다. 셀프바. 깔끔하고 넓습니다. 매장이. 창가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구이. 이벤트로 받았습니다. 감자전. 오늘 저녁 페리카나랑 엄마표 떡볶이, 당면 넣고. 권성구청에 석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권성구청 맛집이라고 해서 내부입니다. 여기가 낫네. 조용하고 넓고 좋네요. 부모님도 좋다 하시고. 셰프바에 김치 부침개랑 잡채도 있습니다. 상추랑 사라다. 지금 특선 나왔습니다. 곰탕이랑 소면도 나오고 석갈비 구워서 나오는 거. 영수증. 밀카 밀크 초콜릿 새로 나온 건가? 이렇게 삽니다. 저녁은 중국집입니다. 토요일 아침 겸 점심 돼지국밥. 여기 단골집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꽈배기가 부드러워요. 추천. 네. 부모님이 로또도 사보라고 해서 자동 2장 사려고요. 로또 샀습니다. 요새는 당첨 확인을 이렇게 하나봐요. 기계로. 오늘 오후입니다. 꽈배기 하나랑 핫도그 하나 이렇게 먹습니다. 핫도그 오랜만에 먹네요. 설탕에다가 케첩까지 뿌린 거는 좀 에바인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네요. 아 맞다, 나 먹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한 입 하시고 저도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여기 꽈배기집 핫도그도 맛있어요.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 반죽이 부드럽습니다. 핫도그 반죽이 얇아서 좋은 것 같아요. 소세지에는 옥수수가 박혀 있네요. 작게. 십 10대째는 핫도그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명랑 핫도그 맛본 뒤로 핫도그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명랑 핫도그 진짜 맛있죠.
그때부터 핫도그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핫도그보다 떡꼬치를 좋아했죠. 학교 앞에 분식집 떡꼬치나 컵떡볶이 자주 먹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피카츄 돈까스인가? 그것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꽈배기 먹어볼게요. 꽈배기 모양이 귀엽죠? 리본 모양 같기도 하고 타코야끼 문어빵 모양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꽈배기가 크지 않았나요? 배에 꼬아서? 근데 요새는 꽈배기들이 작아졌더라고요, 크기가. 음, 예전에 범죄도시인가? 제가 최근에 범죄도시를 다시 봤어요. 범죄도시 1편을. 원래는 2편을 봐야 되는데 1편을 다시 봐서, 다시 봤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유튜브로 내용 요약되어 있는 것만 본 거라서 풀 버전을 본 게 아니라. 근데 범죄도시 보면은 그 중국식 꽈배기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 중국식 꽈배기는 저 옛날에 중학생 땐가 고등학생 땐가 수원역에서 중국식 꽈배기를 먹어봤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꽈배기가 맛있더라고요. 중국식 꽈배기는 크기는 엄청 큰데 양은 해자인데 맛은 잘 모르겠어요. 좀 그때 당시 범죄도시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영화가 나오자마자. 그래서, 아니다, 영화 나온 후다. 영화 나온 후에 그 범죄도시에서 장첸이 먹었던 마라롱사였던가? 가재 중국 요리? 그게 큰 열풍을 타서 마라탕 전에 마라롱사가 그 살짝 유행을 탔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대림 중앙시장인가? 거기에서도 마라롱사 있다고 한국 관광객분들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가게에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대림 중앙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시장에 있던 그 가게는 아니고 길거리에서 팔던 중국 호떡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향신료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입 먹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이상하게 한국 땅인데 한국어를 못하는 상인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게 상인분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못 들은 척 안 받아주고 아주머니들이 본인 할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머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인 주문은 잘 안 받는 건지 그 가게가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지금도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그 가게가. 제가 그때 대림 중앙시장에 가서 그 시장 출구가 12번 출구인가? 맞나? 거기 대림 중앙시장 바로 앞에 있는 출구가 있거든요. 12번 출구인지 몇 번 출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앞에 연변 냉면집이라고 간판이 크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냉면 먹어봤는데 거기 가게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입맛에 그 특화된 맛이라는데 음식들이 그래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특이한 게 냉면에 꿩 고기인가? 그거랑 무슨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냉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냉면하고 큰 차이가 많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거리 같은 데 가면은 대림이나 그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마라탕을 떠올리잖아요. 양꼬치나.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연변 냉면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냉면 추천드립니다. 제가 언제 한번 혼자서라도 대림 중앙시장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양꼬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중국 향신료 안 좋아하고 그 뭐냐 고수도 못 먹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4,000원이 주려고 합니다. 고기 굽는 동생 삼겹살집 왔습니다. 요지스 사진 보여줘 4,000원. 저번 주에 콘서트 가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칼국수 뺏다방 왔습니다. 짱구랑 콜라보 중이어서 오늘은 피스타치오 4,000원이 한 잔 갖다 주려고 합니다. 오레오 스무디 4,000원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4,000원이가 빵 하나 사다 달라 해서
이거 과자 새로 나왔고 조리퐁 귀엽죠? 이번에 핑크퐁이랑 콜라보해서 나왔습니다. 빵부장 마늘빵 나왔고 짜파게티 더블랙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늘 팩이 나온 겁니다. BYC 왔습니다. 매장이 엄청 넓습니다. 양말 귀엽죠? 아빠 바지랑 런닝 삽니다. 이걸로 바꿨습니다. 시골 풍경을 보면 정신없이 돌아가던 시계 바늘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 편안해집니다. 이제 곧 공포 썰툰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본 썰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무서운 장면들이 살짝 있으니 노약자 및 임산부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도 귀신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옛날에 공동묘지였던 자리가 많았다고 하고 터가 안 좋은 자리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기관을 세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길을 누를 수 있다 해서 저희 학교도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저희 부모님도 다닌 학교예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되고 운동장이 굉장히 넓고 큰 학교인데 운동장에 동상들도 많이 있고 세종대왕이나 오래돼서 색이 벗겨져 있었어요. 어릴 때는 밤에 동상들끼리 싸운다는 재밌는 소문도 있었죠. 옛날에 투니버스에서 했던 학교괴담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학교괴담 배경처럼 구건물, 신건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구건물 같은 경우엔 더욱 낡은 건물인데 바닥에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었고 이동 수업할 때 주로 갔었어요. 한자, 붓글씨 쓰는 거나 음악 수업할 때 문이 계속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닫아도 또 열려서 선생님이 당황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반 아이들도 여기 건물 오래돼서 귀신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무서워했고요. 저는 오히려 구건물에서 귀신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신건물에서 봤었습니다. 구건물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장난치듯이 교실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랑 수업 중이어서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종종 났었습니다. 신 건물에서 일이 크게 벌어지는데 1교시 수업이 시작하면 며칠 동안 계속 들어왔던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사지가 뒤틀린 채로 교통사고 당한 건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귀신들 중에 가장 기괴한 모습이었는데 바닥에 피를 뚝뚝 흘리시고 옛말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외출할 때 옷을 단정하게 잘 입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뜻이 밖에 나가서 사고라도 당하면 마지막 죽은 모습 그대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인데 귀신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과 비슷해서 어릴 때는 구분이 잘 안 되었었는데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들 틈에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인 척해서 저는 그 아줌마가 몸이 불편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지가 뒤틀려서 걷길래 몸에 피가 나시는데 병원에 가시지 학교엔 왜 오시지? 자식 보러 오셨나 의문이 들었었는데 수업 도중이었어서 교과서 보고 있었는데 대충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휙 나가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아줌마가 다음 날도 항상 1교시 시작하고 일정한 시간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앞에 서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휙 나가고 그러셨거든요. 자기가 보이나 안 보이나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반 아이들도 그렇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조용하고. 저는 하루 이틀 지나서 귀신이란 것을 서서히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귀신을 볼 수 있었지만 말했다가 정신 이상한 애 취급받기도 했어서 학교 생활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면 귀신 안 보이는 척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뭘 봐도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 아줌마 귀신이 계속 교실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옆으로 순서대로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걸로 보아서 드디어 내 차례일 것 같은 거예요. 다음 날에 참 착잡하더라고요. 귀신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짝꿍이 가명으로 이름이 미옥이었는데 저에게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뭔 일 있니?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라고 하길래 힘들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 같아서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을 오히려 조심했어야 하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고민을 말했었어요. 또래들은 제가 귀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하지 말라고 무서워하거나 도망가고 그랬는데 손절도 많이 당하고 미옥이는 오히려 자기가 더 신나하고 까르르 웃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귀신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 흉가 학교 병원 장례식장이래. 여기가 강한 귀신들이 많대. 너 말을 들어보니 진짜인가 보다. 나는 귀신 좋아해. 너 이거 볼래? 바닥에 애들이 떨어뜨린 것 주웠어. 선물이야.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문방구에서 500원 하는 애들 손바닥만한 미니 공포책이 있었어요. 그걸 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예의상 아, 고마워. 집에 가서 읽어볼게. 나도 사실 귀신을 볼 줄 알거든. 나만 보이는 건지 알았는데 너도 보인다고 해서 기쁘네? 우린 동지야. 그 아줌마 불쌍해. 살해당했거든. 너가 어떻게 알아? 아는 아줌마야? 아니, 잘 알지는 못해. 피 흘리고 다니는 거 보니 안타깝잖아. 약속 하나 해줄 수 있어? 나는 내 이야기 남들에게 하고 다니는 거 안 좋아해서 다른 애들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 너도 귀신 보인다는 말 하면 받는 서름을 알잖아. 나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든. 순간 시끄러웠던 교실이 조용해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공간에 우리 둘만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아, 응, 당연하지 라며 얼떨떨하게 약속했었죠. 신기하게 미옥이랑 친해지고 나서는 그 아줌마 귀신이 며칠 동안 교실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미옥이랑 급속도로 친해졌었는데 또래 같지 않게 말투나 행동이 성숙했던 것 같아요. 미옥이가 어느 날 늦은 저녁인가 밤에 학교에서 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예전부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말한다고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랑 같이 다니면서 아줌마 귀신도 안 나타나잖아. 나는 너를 좋은 아이로 봤는데 너도 나에게 보답해야 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미옥이의 간곡한 부탁에 제가 알겠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밤에 문이 살짝 열려있고 그랬어요. 후문인가? 벽에 뚫린 구멍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이다 보니까 그런 통로로 들어갈 수 있었죠. 미옥이가 인상을 구기며 단, 꼭 혼자 와야 돼? 같이 오면 안 돼? 너의 신이 너를 뒤따라 다니고 있어. 너의 신도 오면 안 돼. 엥?
신? 그게 뭐야? 난 그런 거 잘 몰라서. 있어, 그런 게. 아주 나쁜 신이야. 너를 못 찾게 해야 돼.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 순간 미호기가 종교가 있나? 이 세상에 나쁜 신도 있나? 신은 원래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었죠. 미호기가 따라오라더니 운동장 창고 뒤편인가?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땅에 묻으라고 해서 주머니 같은 거에 머리카락을 넣고 묻었어요. 오래전 일이라 머리카락이랑 또 뭔가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고 묻기 전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우물쭈물 하다가 미호기가 얼른 하라고 닥달해서 어쩔 수 없이 묻은 건데 그럼 밤에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당일날 밤이었나 하루 이틀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것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면서. 어릴 때는 그냥 미호기가 비밀을 참 좋아하는 친구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밀 엄청 좋아하네. 그날 학교 후에 소꿉친구 집에서 친구랑 놀았었는데 소꿉친구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뭔 약속이야? 아, 나 가족끼리 할 게 있어. 너희 집에 전화 건다?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도 되지? 제가 우물쭈물했는데 헉 하고 너 말이야 친구끼리 이러면 믿음이 깨지는 거야. 내가 널 잘 아는데 무슨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냐? 소꿉친구가 울더라고요. 제가 당황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혈액형 설이 유행이었어서 너 O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 친구끼리 비밀 있고 그런 거야. O형은 서로 모든 걸 오픈하는 걸 좋아한다. 너는 항상 비밀이 많다. 나 눈치 백단이라 잘 알거든?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기에 항상 이해했다. 너랑 나랑 친구 의미가 다른 것 같다. 너는 단순히 잠시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를 원하는 거야? 나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그런 깊은 우정 친구를 원한다. 소꿉친구가 식칼을 가져오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자기를 찌르고 가라 하길래 제가 이러지 말라고 했죠.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고 했는데 소꿉친구가 식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길래 제가 잠깐만 미안해 이러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때 친구 얼굴이 학교에서 봤던 아줌마 귀신 얼굴로 변하더니 말했네? 말했어. 말하지 말라 했잖아.